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워낙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와중에도 단 한 번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은 뭐랄까요. 법률적 처벌 회피의 달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심지어 본인이 20년 전에 그 부산 복집, 초원복집 사건 때는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여서 본인에 대한 법률 자체를 없애버리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법을 바꿔버린 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빠져나오신 대단한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검도 손도 못 댄 부분이 바로 아니 특검은 아직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검찰 수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수사본부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분이 아니겠느냐. 그나마 마지막에 입건을 했죠. 피의자로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직권남용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최소한 한 분은 불러서 수사하는 척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손도 못 대고 특검에 니네가 해 밀어버렸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특검에서 좀 얄미울 것 같아요. 일단 피의 사실로 입건을 하지를 말던가 아니면 하려면 끝까지 하든가. 조사라도 하든가 왜 덜컥 입건만 해놓고 수사는 제대로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떠넘겼을까.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니네가 해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거긴 합니다만 윤석열 수사팀장이 담당을 하기로 했다. 그거 자체도 상징적이죠. 제일 어려우니까 네가 고생해 하고 던져버린 거죠. 어쨌든 지금. 박영수 특검이 정면 승부는 해보겠다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팀장한테 맡겼다면 그렇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맡겼다라고. 가장 어려운 건. 가장 어려운 거는 어려운 사람이 해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윤석열 팀장이 꼼꼼하고 돌파력도 있지만 주변 분들은 다른 거를 일단 맡으면 보이면 거죠. 수사가 나와서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 이런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나 뭐 다른 상황 배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에 알려진 바로 윤석열 팀장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합니다. 사실 어딘가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보수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게 보수니까. 원래적인 의미에서 보수니까. 이 정도 되면 아주 섹시한 보수인 거죠. 나한테 본인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건 따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죠. 나는 검사고 내 할 일이 이게 주어졌으면 있는 그대로 수사한다고 하다가 이제 좌천되고 난리가 났죠. 댓글 수사하다가. 대전 떠돌고 뭐 지방 떠돌고 그러셨다가 글쎄 뭐 어쨌든 뭐 그런 성향을 떠나서 제대로 수사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지난 청문회 때 많은 국민들을 참 당황스럽게 만든 게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어쩜 그렇게 기억이 다 안 나시는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분야에서 본인이 치료받은 기억은 3년 전 거를 날짜별로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특히 최근 이분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이번에야말로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법적 처벌도 가능하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 되고 중요할 부분으로 보이는 게요. 일단 왜 그럼 청문회 때 말씀부터 마저 드릴게요. 청문회 때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냐면 법적으로 위증은 이 자기의 기억에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위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몰랐다 아니면 혹시라도 그냥 내가 추측해서 말했는데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기억과는 거꾸로 얘기하는 게 무조건 위증인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가 제일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일 법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전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께서 3년 전에 치료받은 것은 거의 날짜를 정확하게 시간까지 기억을 하실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훌륭한 선배시구나.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해야지. 그런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김영환 문정수석의 비망록이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거를 완강하게 저는 청문회 때 그거를 1차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출석했을 거라고 봐요. 그게 핵심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어디선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냥 글로 써놓은 거 남겨놓은 거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게 그 써놓은 것을 특별히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 따져봐서 그냥 그 수첩 비망록 하나만을 증거로 해서 뭐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범죄를 처벌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김영환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렇죠.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분이 이걸 남기고 돌아가신 이후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중간에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분이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환 민정수석이 김 실장 앞에서 받아 적고 있는 장면을 또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보여줬던 게 있어요. 네.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네. 이렇게 이 비망록은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쓸 수도 있고 법원에 가져가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라는 거를 보여준 거였고 잠깐이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 그 순간에 흔들렸어요. 움찔했죠. 네, 움찔했어요. 저도 봤어요. 네, 저게 왜냐면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저거 정부로 뭘 되겠는데? 알고 왔네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고. 이게 이제 법정에서 판사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쪽에서 이제 증거를 쭉 제출하고 양쪽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일을 쭉 설명하고 판사가 어떤 거는 이쪽이 부동의하더라도 채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이어리가 만약에 재판정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진짜 어려운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특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마도 할 일이 이 다이어리에 나온 부분을 민정수석이 적었으면 거기 지시사항을 이행을 상당 부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 김영환 민정수석 라인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건 이거죠. 다이어리가 있는데 그 다이어리대로 실제 일이 벌어졌나. 이 연결고리는 상당 부분 찾고 있어요. 찾고 있죠. 실제로 벌어진 부분도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법원에 인사에 관여를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제일 제가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자꾸 고소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언론사들은 명예훼손 책임도 개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언론사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일반 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만 국가기관에 대해서 뭔가 보도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는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이길 수도 없어요. 보통은. 이길 수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힘 빼놓기 위해서 겁주기에서 계속 고소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겁주기도 있지만 실제 굉장히 피곤합니다. 힘들죠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그 당사자들은 정말 피곤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막상 나는 지는 변호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나는 가서 수사기관 가서 몇 시간씩 앉아있으면 어쨌든 힘든데.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준비하고 서면 준비하고 시간도 뺏기고 에너지도 뺏기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노렸다는 건데 이거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해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연히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업무 방해도 될 수가 있고 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직접적으로도 뭐 연락을 취해서 조금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연락이 했었다. 이거는 이제 협박까지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협박 같은 거. 저는 요즘 그 다이어리를 사실 각 분야에 다 분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총장 이름이 등장하니까 서울대에서도 분석하고 있고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법원의 인사에 개입했다. 네. 예를 들면 뭐 대법원 판사를 누구를 하라는지 아니면은 판사 중에 이제 댓글 수사를 비판했던 댓글 수사 결과가 나오자 그 수원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런 걸 썼거든요. 이거 지록이마다. 아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던 점은 인정하면서 그런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요 부분에 대해서 비위 검사로 징계 뭐 이런 식의 메모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면 이게 만약에 근데 실제 이번에 징계 받았어요. 징계는 받았죠. 네. 그러니까 그 징계받은 사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수사팀에서. 그래서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석이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럼 바로 이제 그거를 본인이 부인을 하든 말든 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제목입니까? 이 부분도 이거는 국가가 공무죠. 공무집행 방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가 있고요. 무인을 당연히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삼권 분립을 위반할 때 그게 헌법이라서 이거는 탄핵으로 만약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인데. 탄핵들 지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비할 바도 아니에요. 법원을 건드렸다는 거는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법원 많이 건드렸어요 보면. 헌재 판결과 관련된 것, 대법원 판사 임명과 관련된 있는 그 것.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있겠다. 헌재 판결과 관련돼서는
이 내용을 미리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시했다까지는 우리가 밝혀낼 수 없지만 미리 안 건 사실이에요. 확실한 그렇죠. 거죠. 이틀 전에 알았다면 이것도 공무상 비밀 누출인데,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출이라든가 지금 이제 최순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도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요, 형량이 다 낮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범죄가 예상하고 만들어진 죄가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법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법률가들을 머리 아프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럼 윤석열 검사 화이팅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겁니까? 우리는?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우리도 주변에서라도 혹시라도 그런 거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언론사를 통해서든 뭐 수사팀을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섰어. 법원 노조가 이걸 따지기 시작했어요. 법원 노조가 따지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큰 문제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중간에 내부자의 제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내가 응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럼요. 법은 우리 잘 모르는데. 사실 그분들이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정말 밖으로, 안에서는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얘기를 안 꺼내는데, 법원이 스스로 움직인 건 얼마나 그동안 심각했느냐는 반증이기도 해요. 변호사님 YTN 생방송 있죠 곧. 아니 그것도 왜 갑자기. 그거 지각하게 만들어줄까요? 자, 예. 저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따져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 따져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역사하고 다 맞물려 있기도 하거니와 너무 어렵다. 실제 법적 처벌까지 가기가. 워낙 잘 알고 대비를 해왔던 분이라서. 너무 꼼꼼하게. 자, 지금까지 YTN에 곧 가셔야 될 4대 천왕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악마가 나타 차라리 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어려운 사람이 해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윤석열 팀장이 꼼꼼하고 돌파력도 있지만 주변 분들은 다른 거를 일단 맡으면 보이면 끝장을 내는 거죠. 수사가 나와서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 이런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나 뭐 다른 상황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에 알려진 바로 윤석열 팀장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합니다. 사실 어딘가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보수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게 보수니까, 원래적인 의미에서 보수니까. 이 정도 되면 아주 섹시한 보수인 거죠. 네. 나한테 본인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건 따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죠. 나는 검사고 내 할 일이 이게 주어졌으면 있는 그대로 수사한다고 하다가 이제 좌천되고 난리가 났죠. 댓글 수사하다가. 대전 떠돌고 뭐 지방 떠돌고 그러셨다가 글쎄 뭐 어쨌든 뭐 그런 성향을 떠나서 제대로 수사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지난 청문회 때 많은 국민들을 참 당황스럽게 만든 게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기억이 다 안 나시는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분야에서 본인이 치료받은 기억은 3년 전 거를 날짜별로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특히 최근 이분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이번에야말로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법적 처벌도 가능하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 되고 중요할 부분으로 보이는 게요. 일단 왜 그럼 청문회 때 말씀부터 마저 드릴게요. 청문회 때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냐면, 법적으로 위증은 이 자기의 기억에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위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몰랐다, 아니면 혹시라도 그냥 내가 추측해서 말했는데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기억과는 거꾸로 얘기하는 게 무조건 위증인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가 제일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일 법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전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께서 3년 전에 치료받은 것은 거의 날짜를 정확하게 시간까지 기억을 하실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훌륭한 선배시구나.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해야지. 그건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김영한 문정수석의 비망록이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거를 완강하게 저는 청문회 때 그거를 1차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출석했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최소한 한 분을 불러서 수사하는 척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손도 못 대고 특검에 니네가 해 밀어버렸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특검했으면 얄미울 것 같아요. 일단 피의 사실로 입건을 하지를 말던가, 아니면 하려면 끝까지 하든가, 조사라도 하든가 뭘. 덜컥 입건만 해놓고 수사는 제대로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떠넘겼을까.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니네가 해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거긴 합니다만 윤석열 수사팀장이 담당을 하기로 했다. 그거 자체도 상징적이죠. 제일 어려우니까 네가 고생해 하고 던져버린 거죠. 어쨌든 지금. 박영수 특검이 정면 승부는 해보겠다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팀장한테 맡겼다면 그렇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맡겼다라고. 네, 가장 어려운 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워낙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와중에도 단 한 번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은 뭐랄까요. 법률적 처벌 회피의 달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심지어 본인이 20년 전에 그 부산 복지 초원복집 사건 때는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여서 본인에 대한 법률 자체를 없애버리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법을 바꿔버린 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빠져나오신 대단한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검도 손도 못 댄 부분이 바로 아니 특검은 아직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검찰 수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수사본부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분이 아니겠느냐. 그나마 마지막에 입건은 했죠 피의자로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직권남용으로